2장. 세상엔 필요 없는 맛은 없다. 맛과 몸의 상호작용. 간이 맞아야 맛도 살고 몸도 산다. 간이 딱 맞다는 맛에 있어서 최고 표현이다. 훌륭한 요리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조리된 음식도 간이 안 되어 있으면 먹을 수가 없다. 오래된 맛집,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 비법. 유명 셰프들이 맛의 비결로 꼽는 것이 바로 간이다. 음식과 그것을 먹는 사람 간의 만남, 그 절묘한 맛의 접점이 바로 간이다. 간이 맞아야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도 쓸 수 있다. 이런 간의 핵심은 바로 소금이다. 분자 요리학의 대가 페란 아드리아는 소금은 요리를 바꾸는 단 하나의 물질이다 라고 말했다.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는 음식 맛은 장맛이다. 잘 되는 집은 장맛부터 다르다 라고 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다. 어떤 재료든 그 고유한 맛과 식감을 살려주고 각기 다른 재료들의 맛을 한데 어우러지게 해준다. 또한 쓴맛은 누그러뜨리고 단맛은 더 부드럽게 살려준다. 소금은 맛뿐 아니라 물성과 풍미까지 바꿔준다. 채소와 과일의 색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국수가 들러붙지 않으면서 탱탱한 식감을 갖게 해준다. 빵을 부풀게 하고 떡을 쫀득하게 하며 과자를 바삭거리게 한다. 조직을 그 상태로 오래 보존하게 해준다. 고기와 생선의 잡내를 없애고 기름기를 빼주어 풍미를 끌어올려준다. 딱딱한 것을 연하게 하고 역겨운 냄새를 없애주고 형태와 색깔을 유지시켜준다. 간장과 된장이 싱거우면 구더기가 생기고 김치에 소금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물러서 먹을 수가 없다. 이렇듯 소금을 친다는 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이 외에도 소금은 해로운 균을 죽이고 독성은 중화시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조선시대에 흉년이 들어 구황미를 나눠줄 때 함께 주는 것이 구황염이었다. 산이나 들에 있는 나무 뿌리나 풀뿌리로 줄인 배를 채워야 할 때 그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고 전염병이 돌 수 있는데 소금과 함께 먹으면 독성이 사라져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다. 영어로 소스는 라틴어의 쌀수스에서 나왔고 샐러드는 채소에 소금을 쳐서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즉, 소금을 치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상태가 된다. 건강과 번영의 여신인 살루스도 소금에서 유래된 단어다. 간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음식과 그것을 먹는 사람 사이의 간이기도 하다. 음도 양도 아닌 음양이 교류하고 작용하게 만드는 접점이다.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이때 소금은 자연물인 재료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인간만이 음식에 간을 해서 먹는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곧 원시와 문명,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지닌 기운을 취하는 것이다. 몸속에 어떤 기운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먹는 일을 식사라고 했다.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지는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자연의 순환 원리를 알고 몸의 지혜를 따르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찾아 먹지 않아도 된다. 귀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 지구를 한참 돌아 산 넘고 물 건너 왔다는 진귀한 것을 먹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경우 지구 환경도 망가지고 몸에 과부하가 걸리기 십상이다. 건강식품의 유행도 주기가 짧아져 몇 년 전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핫했던 식품이 금세 시들해지더니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한다. 몸은 지금 애타게 염분을 원하는데 애둘러 먹거나 싱겁게 먹다 보면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식탐을 부리게 된다. 사실 체내 염분 농도 0.1%만 감소해도 생명이 위험해진다. 몸은 여러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염도가 맞지 않으면 물질 간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몸과 정신이 고이고 썩는다. 우리 피 속에 소금기가 충분해야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서 피가 탁해지면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모세혈관이 막힌다.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발이 차고 몸 여기저기가 저리고 굳는다. 감기와 변비, 온갖 염증에서부터 고혈압, 당뇨, 암까지 그 시작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통하지 못해 생겨난다. 맛과 몸은 그 상호작용에 답이 있다. 같은 물을 마셔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젖을 만든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다르다. 떨어진 땅의 토질에 따라 석회수도 되고 탄산수도 되고 약수도 된다. 강을 만나면 민물이 되고 바다를 만나면 짠 바닷물이 된다. 같은 음식, 같은 맛도 먹는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똑같은 음식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싱겁게, 어떤 사람에게는 짜게 느껴질 수 있다.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덜 필요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과 내륙에 사는 사람의 식습관이 같을 수 없고 체질이 다른 사람의 입맛이 같을 리도 없다. 인체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낡으면 끊임없이 재생시키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재료와 연료 공급을 위해 음식을 먹는다. 식욕은 생명 유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으면 연료 공급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 성장기 아이들은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흡입하고도 금방 소화시키고 그 음식을 원료로 뼈와 살을 만들어 끊임없이 성장한다. 농부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는 하루 3끼 외에도 중간에 새참까지 먹는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밥상은 한두 가지 찬으로 소박했지만 일하는 머슴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배불리 먹었다. 타고난 체질에 따라 몸이 원하는 것도 다르다. 저수지가 커서 물을 한번 채우면 잘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말라서 자주 채워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 몸에 짠맛 나는 기운이 부족하면 염증이 자주 생긴다. 입맛대로 먹는다면 짭짤한 것이 당기고 된장찌개, 삼겹살, 미역국, 젓갈, 김 등의 해조류, 조림, 장아찌가 맛있다. 짠맛의 소금은 위액, 췌장액을 비롯한 소화액의 원료가 되며 침 분비를 조절하고 살균 작용을 한다. 그런데 소화액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소화도 안 되고 먹은 음식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당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잘 차린 코스 요리를 먹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은 경험이 있는가? 뷔페에서 허리띠까지 풀어가며 수십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도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는가? 딱히 배가 고프진 않은데 자꾸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온종일 참았는데 밤이 되면 무너져 야식을 먹고 좌절한 적은 없을까? 이런 일은 누구나 가끔, 어쩌면 오늘도 경험한 일일 수 있다. 음식을 먹는 이유는 먹는 즐거움과 함께 그 음식이 지닌 기운을 취하기 위해서다. 기운은 에너지, 즉 힘이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 힘을 만든다. 집중력과 지구력, 순발력, 이해력, 포용력 모두 힘이다. 힘은 단순히 근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뜻한다.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연료, 즉 땔감이 먹을거리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말 필요한 기운을 취하지 못하면 배가 불러도 뭔가 허전하다. 수십 가지의 화려한 요리보다 자작하게 끓인 된장찌개 하나가 맛있을 때가 있다. 밥을 잘 안 먹던 아이도 입에 맞는 반찬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운다. 골고루 먹어야 좋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먹으려고 노력해도 자꾸 젓가락이 가는 반찬이 있다. 고민 끝에 무언가 먹었을 때 맛있게 잘 먹었어 라는 생각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까 그걸 먹을 걸 이라고 후회하기도 한다. 골고루 먹었어도 필요한 것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몸은 계속 음식을 부른다. 먹고 싶은 그 맛에 미련이 남아 자신도 모르게 온종일 하이에나처럼 음식을 찾아 헤매게 될지도 모른다. 몸의 본능에 충실한 아이들은 더하다. 소금기가 부족한 아이들은 온종일 조미한 김만 찾기도 하고 과일을 간장에 찍어 먹고 소금을 그냥 집어 먹기도 한다.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지 않고 어른들의 밥상이나 술자리를 기웃거리는데 마른 안주 등 짭짤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다. 이는 아토피나 비염 때문에 먹을 것을 제한하고 저염식을 해왔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아이가 계속 먹을거리를 찾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식탐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다.
온종일 먹을거리만 찾고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에 오해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소금기를 채워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의 본분인 놀이에 빠져든다. 입맛이 당긴다면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입에는 맛있는데 몸에 안 좋다라는 표현은 몸이 지닌 힘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입맛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단순히 혀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감응한다. 눈, 코, 입, 장기 등을 통해 느낀 여러 감각을 뇌가 종합해서 맛을 기억한다. 내장에는 입에 있는 맛 수용체와 같은 수용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의 장부는 독자적인 말초신경계를 갖고 있다. 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등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뇌에서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신경펩티드라 불리는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이 소화관의 신경세포에서도 사용된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소화기관을 리틀 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에서 직감이나 육감은 gut feeling이다. 여기서 gut은 보통 내장, 속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구어에서는 배짱, 용기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장부와 성정, 감정 상태까지 연결지어 생각하는 개념이 보편적이었다. 우리말에는 간이 부었네, 쓸개가 빠졌어, 비위가 까다롭군처럼 행동이나 성격을 장기의 상태에 비유한 표현이 많다. 거기에 더해 위장은 단맛, 심장은 쓴맛, 신장은 짠맛처럼 각 장부가 주관하는 기운과 맛을 원리로 정리하여 음식을 먹거나 약재를 활용할 때 바탕으로 써왔다.